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바흐무트 상황 어떤지, 그리고 또 요즘 가장 강하게 싸우고 있는 아우디우카, 여기도 전황 지도가 나왔는데 그 아우디우카도 상황이 어떤지 전황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폐기될, 재개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 프리고진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푸틴하고 한번 붙어보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규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0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10대 격파, 차량 13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그리고 헬리콥터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1대 격추. 이건 이제 아우디우카 쪽에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격추가 됐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대부분의 전과는 이 아우디우카 쪽에서 나온 전과라고 합니다. 바흐무트 쪽에서는 아주 소규모 산발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아우디우카에서 제법 큰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좀 이따가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가 이집트가 러시아에 비밀리에 무기 판매를 추진했다라고 폭로 기사를 썼는데요. 이집트가 원래 사실은 냉전 시기 때 러시아, 과거 소련하고 굉장히 친했죠. 최근에도 러시아제 무기 사려고 하다가 크림반도 침공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제재에 들어가니까 러시아제 무기 수호이 35 사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의 무기 로켓탄 4만 발을 러시아에 판매하려고 했었다라는 폭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덴마크는 그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던 레오파르트 1 전차 이 100대를 여름 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시킨다 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여기 중반부부터 레오파르트 1 전차로 구성된 거의 한 개 여단급 이상의 전력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 여단급 전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 총리가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추가 군사 지원 문제 등을 논의를 하는데, 캐나다는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죠. 그리고 없어서 또 돈으로 사서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군사 지원도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사서 주든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가 헤르손주의 강 하구, 드네프르 강 하구죠. 여기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민간 어선을 공격했다라는 희한한 어이없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문서 유출 사건이죠. 극비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 유출 사건, 뉴욕타임즈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전에 영향이 없다. 왜냐? 지금 4월인데 그 문서 유출은 12월, 1월 이때 이야기인데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상당 부분 조작된 거 또 확인되었죠.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CNN은 이게 지금 CNN이 러시아를 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는데, 자, 펜타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를 감청하고 있다. 라고 또 폭로 기사를 했습니다. 참, 이걸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트롤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편인데 이상한 짓 해가서 우리 편에게 피해주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지뢰를 너무 많이 매설해서 이거 제거하는데 한 5천 명 정도의 아주 숙련가 전문가들이 제거를 해도 30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숙련가가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지뢰 제거 전문가 자원봉사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반격 작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퍼뜨리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 질책 이런 게 나오니까 국방차관이 직접
반격 작전에 대해서 언급 가능한 사람은 단 3명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 그리고 총참모장 3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 국가두마가 입대 대상자 출국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징병이 있고 동원이 있죠. 그래서 징병할 대상자들에게는 이제는 출국 금지. 과거에 여행 자유화,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던 저희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우리는 사실은 출국 금지 상태였죠. 그래서 출국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해외에서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해외 무슨 뭐 여행을 가려고 해도 그런 이 초청장이 있어야만 가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가려고 해도 뭐 단수 여권 가지고 공항에서 출국 병적 공항병무청에 가서 또 신고하고 또 돌아와서도 공항병무청에 또 신고하고 동사무소 가서 또 신고하고 가기 전에 국정원에서 주최하는 그 방공교육 이수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뭐 냉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자신들의 젊은이들 아직 군대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들은 출국 금지다라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포로 또는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이런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아주 긴 어떤 기둥이나 뭐 이런 장대 위에다가 효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들 계속 반항하면 또는 계속 저항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심리전. 마치 뭐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뭐 그런 정말 무슨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짓거리들을 21세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공포를 주냐 아니고 항전 의지만 가다듬고 있다라는 거고 또 전력이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포를 할 리가 없고 오히려 분노만 더 자아내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짓을 하는 자들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일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도심을 포위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아우디우카 지도가 나왔는데 자, 도네츠크가 있습니다. 도네츠크 바로 도네츠크주의 주도고 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반군 활동을 내전을 했던 그 지역인데 희한하게도 이 도네츠크 바로 외곽에 있는 이 아우디우카라는 이 도시 그리고 이 서쪽에 마린카라는 도시 여기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 초기부터 이 도네츠크에서 출발한 도네츠크 제1군단이 계속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아우디우카를 점령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거듭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던 반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우디우카, 아래 마린카, 여기를 지금 이 전쟁 1년 동안 얼마나 거세게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우디우카는 건재한데 자,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뭐 그전 지도를 못 봐서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이 돌출부는 최근에 러시아군이 좀 확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아래에 있는 이 돌출부 이것도 최근에 확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포위될 직전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우디우카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1년째 이러고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이 10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동력이 얼마나 더 나아질까라는 거고 자,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6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과에 보면 전차 7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6대가 지금 여기에서 격파됐다라는 거고 이 아우디우카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공습을 6번 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우디우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진만 딱 놓고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건데 10년째 지금 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바흐무트 보시겠는데요.
바흐무트, 지금 이만큼 있죠. 그런데 여기가 바흐무트카 강이죠. 여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가지고 방어선을 쳤던 게 한 2달 됐고, 그 2달 동안, 2달 전에 강을 가지고 방어선을 쳤고, 그리고는 이제 한 3주 전에 이 강을 포기한다. 그리고 좀 서쪽으로 뒤로 물러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프리고진이 여기 건너가 가지고 강을 건너서 행정청에서 사진 찍고 뭐 하고 한 게 지금 한 열흘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열흘에서 2주 정도 여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한 열흘 동안 건너가서 한 2주 동안 건너가서 이렇게 확보한 게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점점 빠지면서 이 뒤에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형을, 이제는 시가지가 아니고 지형을 근거로 삼아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고, 아마 앞으로도 조금씩 뒤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군이 제대로 통제를 또는 뭐 점령을 해나가지 못하는 게, 고층 건물은 대부분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에서 그냥 사격, 저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층 건물에는 부비 트랙 같은 거 설치해서 제대로 러시아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동안 6번의 공습을 이 바흐무트 전선에서 해줬고, 아까 아우디우카 전선에서도 6번의 공습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바흐무트의 상황, 조금 더 러시아군이 이 기차, 이 철길까지 진격을 했다라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내년 일선 복귀를 목표로 대대적인 수리 작업을 진행 중인 애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어쩌면 영영 가동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6년 가까이 놀린 항모 승조원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지상군 재래식 전력은 물론 항모라는 전략 자산까지 집어삼키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오는 2024년 함대 복귀를 목표로 애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승조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1년간 부대 편성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항모 운용 요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서 이즈베스티아가 현지 시각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대체는 현재 1,500명 규모의 승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집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 뽑는 인원들은 항해, 정비, 함재기 운용 등 각 분야에 종사할 1,000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애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정원은 1,900명이었는데요. 러시아는 1,900명에 달하는 승조원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규 편성 부대 정원을 1,500명으로 축소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해군 사학자 드미트리 볼텐코프 씨는 러시아 해군에는 1,500명이나 되는 승조원이 타는 배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애드미럴 나히모프와 표트르 대제 정도뿐이라며, 이런 배들은 굉장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승조원들은 배의 어디에 어떤 장비와 시설이 있는지 파악하고 운용법을 숙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수리와 현대화 개수를 위해 해군 조선소에 입고된 애드미럴 쿠즈네초프는 최초 계획된 일정대로라면 2020년 재취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플로팅 도크가 침수되어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비행갑판이 큰 손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고, 2019년 12월에는 내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드미럴 쿠즈네초프의 함대 복귀 일정은 차일피일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늦어도 2024년까지 쿠즈네초프를 완벽하게 복원해 함대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친러 오신트들조차도 이 배가 항공모함으로 정상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드미럴 쿠즈네초프는 북방함대 제43 미사일함 사단 소속인데요. 러시아는 쿠즈네초프가 조선소에 입고된 후에 이 부대에서 하나 둘씩 병력을 차출해 타 부대에 배치했고, 항모 운용의 핵심 인원이라 할 수 있는 전탐 담당 장교와 항법 장교, 항공 운용 요원들까지 전부 빼내 타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항모 주특기였던 이들은
타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역했고 해군에 남아있던 일부 인원들도 전출간 부대의 선박 필수 인원이 되지 못하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알보병으로 차출되어 무의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항모 탑재 함재기 조종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토바 항모인 쿠즈네초프에는 전용 함재기로 제작된 수호이 33과 미그 29 KR을 운용하는데요. 이들 함재기를 운용하는 제100 독립함재전투항공연대와 제279 함재전투항공연대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항공우주군에 파견되어 수호이 27과 미그 29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 해군 내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애드미럴 쿠즈네초프가 복원되어 함대로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항모로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지상군은 물론 해군의 전략자산까지 초토화시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만 5천 톤 항공모함이죠. 쿠즈네초프. 이 쿠즈네초프의 이번 함이 바르야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콜라이우 조선소에서 짓고 있던 중에 냉전이 끝났고 그 바르야그를 가지고 가서 중국이 다롄 조선소에서 다시 개량을 해가지고 랴오닝 항모로 만들었고 그 랴오닝 항모를 본따서 지금 중국이 산둥 항모를 또 만들었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의 큰형이 바로 이 쿠즈네초프인데 2018년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플로팅 도크가 침수하면서 여기 있던 크레인이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 크레인이 그냥 갑판을 찍어서 꽂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갑판과 그 아래까지 구멍이 뻥 뚫려버렸죠. 그걸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하고 또 하던 중에 또 이듬해 19년에 불이 크게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뭐 수리를 다 했는지 현역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모함 없으니까 그런데 승조원이 없다. 어디 갔냐? 우크라이나 가서 상당수가 죽고 없다. 아니 이 항모 전문가들인데 그런 기술직들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알보병으로 가서 그냥 고기 분쇄기에 갈아넣고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이런 식으로 정말 곳곳에 군사적인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 운용 전문가들, 승조원들 양성하려면 꽤 오래 걸리죠. 자, 중국은 이 항모 운용 노하우를 인수받기 위해서 류화칭 제독이 1970년대부터 연수받고 교육을 해서 지금 항모를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항모 전문가들 다 갈아 넣어버렸으니 러시아의 이 근시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신 권력을 해나갈 것 같았던 푸틴이 강력한 경쟁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이제 야당 정당을 장악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물론 자신의 주군이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도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조직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프리고진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질수록 러시아 내부 권력 투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정치적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최근 야당인 공정 러시아당의 당권을 급속도로 장악해 나가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러시아 야권 매체 메두자가 현지 시각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메두자는 프리고진이 최근 공정 러시아 당원들과의 협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라며 프리고진의 당 장악에 반발한 일부 구성원들이 당을 탈당했다 라며 현재 공정 러시아당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정 러시아당은 야당이지만 사실상 푸틴의 초강성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평가받았던 정당으로 대표인 세르게이 미노로프가 푸틴의 지지를 받아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던 정치 세력입니다. 이 정당은 러시아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좌파 정당으로 야당이지만 푸틴이 만든 전 러시아 인민전선에서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와 함께 최대 파벌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미노로프는 푸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급성장해 연방평의회 의장과 독립국가연합 의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푸틴에 대한 과잉 충성이
통합 러시아 내 다른 친푸틴 파벌의 반감을 사 결국 2008년부터 푸틴의 이너서클에서 밀려났습니다. 세르게이 미노로프와 공정 러시아당은 푸틴의 들러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몇 년간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좌파 민족주의가 급격히 힘을 얻으면서 당원 규모와 전국 네트워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당대표인 미노로프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러시아 극단 좌파 민족주의 세력을 빠른 속도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메두자는 미노로프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되찾길 바라고 있고 프리고진이 그 후원자가 되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라며 프리고진 역시 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미노로프와 손을 잡았다 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리고진이 공정 러시아당을 장악하는 것은 크렘린이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원내 정당인 공정 러시아당을 장악하고 최근 러시아 전역의 좌경화 바람을 등에 업을 경우에 프리고진 본인의 주장처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러시아 대선에 프리고진이 과연 어떤 변수로 튀어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프리고진이 드디어 이제 정당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이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 바로 미노로프.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푸틴이 밀어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푸틴의 이너서클에서 조금 밀려나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있고 또 민주당보다 더 좌파인 이 정의당이 있었죠. 그런데 정의당이 선명한 좌파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이중대 행세를 하다가 지금 지지율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명한 어떤 그 좌파 민족주의를 표명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푸틴의 이중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폭락해서 지금은 이제 450석 중에서 27석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데 뭐 그래도 많네요. 재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푸틴의 이너서클에서 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손잡은 게 바로 프리고진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이 망치가 이제 탈영병들 이런 거 이제 머리 깨버리는 그 망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오신트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이 한국의 이재명 또 여기 이 사람 둘 다 망치 들고 또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 또 여기도 전과 11범의 프리고진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뭔가 잡아보려고 하는 게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처럼 이 프리고진이 이 대권을 직접 나갈지 아니면 미노로프를 대타로 해서 자신이 상황으로 군림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뭐 때문에? 괜히 우크라이나 치러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공세 대반격 뭐 임박했다고 하는데 빨리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야 할 텐데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